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대학 발표 중에는 경희대 삼포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경희대 2024학년도 결과 나오는 건데요. 네오르네상스입니다. 종합전형이죠. 네오르네상스. 이걸 삼포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삼포도라고 하고, 경희대는 50%와 70% 컷을 공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50%, 70% 컷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 합격자 학생부의 등급 평균, 요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만들다가 요걸 하나 놓쳤는데, 항상, 이거, 우리 오늘 채팅창에 한번 도배할까요? 채팅이 지금 가능하신 분들,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만 도배 한번 해볼까요? 입결 발표의 기준이라고 한번 해봐 주시죠. 입결 발표의 기준. 입결 발표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포도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입결 발표의 기준이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최종 등록자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합격자 학생부의 등급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학생부의 등급 평균이라는 거는 최종 등록자하고는 달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의 기준이, 입결 발표의 기준이라는 게 여긴 최종 등록자의 50% 컷, 70% 컷인데 합격자 학생부. 그럼 합격자 중에는 최종 등록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합격자의 평균과 최종 등록자의 평균은 다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합격자 전체의 평균도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합격자의 50% 컷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최종 등록자, 그러니까 어디가 입결에 나오는 건 최종 등록자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명을 뽑는데 추합이 10명이 됐어요. 그러면 10명을 뽑는데 추합이 10명이 됐으니까, 총 합격자는 몇 명입니까? 자, 합격자는, 그러니까 합격자가 10명이고, 최초합이 10명이고, 추합이 10명이에요. 그럼 합격자는 총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그쵸? 20명. 개나리님이 지금 질문하신 게 이게 나옵니다. 20명이죠. 20명의 평균하고, 그 중에서 최초 10명 중에 1명만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합격 10명 중에 1명은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10명이 최종적으로 등록을 한 거지만, 그 10명의 구성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쵸? 예, 10명의 구성 자체가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0명 전체가 있는데, 이 마지막 이 한 명이 이 정도, 10명 최초합 중에서 한 명이 요 정도에 되고, 나머지 9명이 이렇게 있으면 평균, 최종 등록자의 평균은 요 정도에 존재하겠지만, 전체의 평균은 요 정도에 존재하는 거니까, 대체로는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최종 등록자의 평균보다 높게 마련입니다. 대체로. 물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표시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지금 노랗게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란 요 부분에서 2.31 등급이니까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앞쪽에 지금 밀집해 있잖아요. 밀집해 있지만 요 친구 하나가 이 전체 합격자들의 평균을 확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2.31이 평균으로 보이지만 삼포도를 보다 보면 2등급 기준의 앞쪽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지리학과 인문 같은 경우를 밑에 있는 학과를 보면 합격자 평균은 여기에 있는 1.94 정도 여기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 뒤쪽에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으로 보면 이 아래 두 번째 학과가 더 우수한 높은 학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여기에 위에 학과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 차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다르게 구조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한의도 그렇고 이 세 번째 학과, 네 번째 학과 같은 경우도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중간 정도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차이가 있는 거고, 화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평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뒤쪽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생물학과는 요 정도의 평균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여기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점 후반 정도의 아이들이 몰려 있죠. 네, 1점 후반 정도의 아이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가 이걸 평균을 확 끌어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50% 컷과 70% 컷 자체가 1.80, 1.82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평균이 2.26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이 마지막에 아이들이 그 아이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산포도를 가지고 보면 좀 더 이런 그 전체적인 분포 자체를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50% 컷이나 70% 컷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평균은 왜곡되는 현상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 평균은 왜곡되는 현상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평균이 여기에 존재하니까 이 정도 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등급을 기준으로 앞뒤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5등급 이후에 3명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3명의 합격자가 이 평균을 끌어내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50%나 70% 컷 자체가 평균보다 조금은 더 의미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밀집이 어느 부분에 되어 있냐. 아까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뒤쪽에 있으면 이 앞쪽으로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나 가톨릭대 뭐 아니면 숭실대, 숭실대가 나오나 지금 잠깐 헷갈리네요. 한국외대도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산포도가 나오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포도가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산포도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밀집도가 높다는 것이 무조건 추합이 안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합불이 그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드문드문 존재한다면 이게 뭔가 변수를 바라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밀집돼 있으니까 그 입결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공개하는 학교보다 평균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단순화시킨 정보들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정환님, 경희대는 몇몇 학과를 저렇게 나눕니다. 올해 이제 2025학년도에는 통합이 좀 됩니다. 간호학과, 그러니까 저렇게 나누어서 뽑던 학과들이 통합이 되는데 수능 최저도 달랐었고요. 작년에는 수능 최저도 달랐었고 반영하는 교과목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린가 둠밈님 여기에 이제 이게 뭐 특목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특목고 반드시 특목고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합격이잖아요. 등록이 아니고 동그라미가 합격이지 등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화학과를 보면은 여기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실제로 50% 70% 컷은
요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요 사이에 존재하니까 이 친구들이 등록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합격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합격자네. 동그라미가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합격한다. 이런 요소들을 표현하는 거지. 저게 그냥 특목 자사고를 우대한다.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학생부 서술을 평가하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의 서술에 대한 평가가 좀 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질문이 많네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50% 70% 컷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같이 봤습니다. 그쵸? 50% 70% 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나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경 원장님 즐겨 하시는 말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내신을 뛰어넘는 학생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꼭 특정 학교, 어떤 학교를 이렇게 학교만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 그 서술을 평가하는 이 정도가 높다거나 서술에 대한 평가에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많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도 이렇게 3포도가 나옵니다. 교과 전형도 3포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